안녕하세요. 시니어 24시입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가스요금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특히 여름이나 겨울처럼 냉난방 많이 쓰는 계절에는 요금 고지서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9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신청이 시작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못 받고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제도니까요.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에너지 바우처,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란 쉽게 말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요금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이 안에서도 에너지 취약 가구로 분류돼야 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엔 가족이 대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바우처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8,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 겨울 바우처는 한 가구당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구 원수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단독 가구는 겨울철에 최대 13만 5천원까지, 장애인,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연탄, 등유를 살 때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는 집은 자동 차감 방식이고 연탄이나 등유를 쓰는 시골집 같은 경우는 실물카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하면 언제부터 혜택이 적용될까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한두 달 내에 적용됩니다. 여름철 바우처는 7월, 9월,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내년 4월까지 적용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금액은 작아도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에어컨, 선풍기 사용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 신청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매년 6월, 9월 사이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같은 주소지에 두 가구 이상이 사는 경우, 예를 들어 아들네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바우처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한 세대로 되어 있으면 한 가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꼭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해 주시니까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카카오톡이나 복지로 앱 같은 걸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건 자녀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이동상담 차량이나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6월 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여름, 겨울 각각 바우처 지급,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카드 사용 가능.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 분리 확인 필요.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가족대리 신청 가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너지 요금 때문에 에어컨, 보일러 못 틀고 참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이번엔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6월 9일부터 신청해야 한대요. 이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건 아닙니다. 각 지자체나 담당 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구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 빠짐없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별도 카드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요. 이때 고지서에는 에너지 바우처 차감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실물카드, 즉 체크카드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걸로 가맹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 등에서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 혜택을 받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바우처는 다음해 4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받기만 하고 쓰지 않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바우처 신청 시 주소 이전이나 세대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달라서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민센터에 꼭 말씀드려서 정보 정정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엔 고령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희귀질환 환자가 있는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복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여섯째, 혹시 내가 수급 대상자인데도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았던 분들 혹은 서류 누락으로 지급이 안 됐던 분들은 지자체에 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서류를 내거나 추가 확인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보가 나 하나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어르신들, 형제자매, 친구분들 또는 교회나 경로당, 노인정에 함께 계시는 분들께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꼭 신청해보세요 라고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혜택을 알고 챙기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건 아닙니다. 각 지자체나 담당 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구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 빠짐없이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별도 카드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요. 이때 고지서에는 에너지 바우처 차감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실물카드, 즉 체크카드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걸로 가맹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 등에서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 혜택을 받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바우처는 다음해 4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받기만 하고 쓰지 않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바우처 신청 시 주소 이전이나 세대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달라서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민센터에 꼭 말씀드려서 정보 정정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엔 고령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희귀질환 환자가 있는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복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여섯째, 혹시 내가 수급 대상자인데도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았던 분들 혹은 서류 누락으로 지급이 안 됐던 분들은 지자체에 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서류를 내거나 추가 확인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을 해보세요. 일곱째, 신청 시 전화 예약 제도를 운영하는 주민센터도 많아졌습니다. 번호표 받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신청 예약을 하고 가시면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지역은 모바일 간편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휴대폰만 있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덟째,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냉방 지원 사업이라든지 겨울철 난방비 추가 지원 같은 복지 제도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각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 알려주니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면서 함께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에너지 요금 외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감면, 지역 난방비 감면, 심지어는 일부 문화복지 서비스나 건강검진 비용 면제 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나 가스 요금 할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우처 하나가 여러 복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10번째, 신청하신 뒤에 바우처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차감 항목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엔 곧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간혹 시스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금 번거롭다고 넘기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정확히 챙기시면 올여름과 겨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 관련 내용들을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